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이기적인 잘못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내 인생 마음 고쳐먹고 살았기 때문에 장관직은 해야겠다.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워낙 의혹이 많이 쏟아져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를 발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들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또 결혼 옛날 이제 혼인 신고 관련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음주운전을 뭐 스스로 고백을 했고 네.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여성관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네. 그다음 또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 이제 아들의 어떤 이중 국적 문제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은 1975년이죠. 본인이 네. 그때 이제 어떤 여성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여성의 좋아해서 혹시 혼인 신고를 하면 나한테 이제 마음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네. 그 여성의 어떤 이름을 이제 그 도장을 가짜로 파서 본인이 이제 혼인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집안에서 이제 그걸 알고 일단 이제 강력히 항의하고 해서 결국 이제 재판에서 결국 이 혼인 신고가 무효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이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장에 할 때 또 좀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이제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법학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인데요. 네. 사실 과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네.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고 또 그런 판결을 받아낸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눈빛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오늘 보셨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 아니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도 하던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많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부적절하게 당시에 여학생에게 문제를 불거질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퇴학을 시키자고 했다가 편지 한 통에 바로 흐지부지 됐다는 그 부분이 분명한 성명이 안 됐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아마 서울의 유명 그 유명 사립고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네. 남녀고학인데 아마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그 기숙사를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아마 아들이 자신의 그 방으로 아마 여학생을 드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지금 이 그 퇴학 처분을 하려고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모의 의견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그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 상당히 유명한 또 이 그 법률학자였고 네. 또 이 어머니도 또 상당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당국에서 부모의 그런 지위를 보고 알아서 그 처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통해서 좀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공개할 의지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 청문회에서 아마 그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 하나 그 논란은 은폐 의혹입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아들이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네. 과연 그 수시 합격으로 할 때는 이것도 수능 체제도 맞추지 않고 그냥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부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대학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입학하기 힘들지 않았을 것이냐.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냐.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똑같은 고등학교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한다면 네. 그 모 학생, 남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가지러 옆에 있는 아마 그 여학생 화장실에 갔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가면 그 학교에서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 내지는 오히려 더 이 경중을 따졌을 때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의 그것이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볍게 생각되는 그 학생은 퇴학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안경환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외압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국민들의 그 납득과 이해를 네.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장이 즉 퇴학 처분, 그러나 편지 한 통에 확 낮아진 아들의 징계 소식 때문에 학부모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즉 자신의 부인은 유명한 교수시네요. 당시에 그 고등학교, 아들의 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도 맡고요. 네, 예, 그렇죠. 어머니는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인데요. 자신의 부인이고요. 그 유명한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스승으로 알려진 네. 조성진을 발탁해서 잘 키운 그렇게 알려진 그 사람인데 네. 그 어머니가 그 이제 그 학부모의 임원을 맡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는 뭐 거기에 특별한 임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 탄원서를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는데 아까 그 탄원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 다른 뭐 또 일부 언론에 소개되는 것도 있고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떻든 원래 중징계로 만장일치로 퇴학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 대학은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아주 그 이 문장을 잘 쓰지 않습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그래서 내 아들은 중징계를 내려달라. 그러나 네. 그 같이 당사자인 그 여학생에게는 네. 여러 가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졸업은 하게 해달라. 이게거든요. 네. 딱 처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징계가 수위가 이 재심을 열어가지고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 본인 안경환 후보자 해명은 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네. 탄원서를 보냈을 뿐이다 이러는데 저는 뭐 이거는 또 그렇지만 아까 그 몰래 결혼을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몰래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무효 처분을 받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해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고 여기 법 전문가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네. 그다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몰래 혼인 신고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법을 어긴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 후보자들이 보면은 법무장관은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뭐 어느 장관이라고 해서 도덕 수준이 다른 건 아니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또 도장까지 위조해서 여성하고 강제 결혼을 하게 했는데도 법치수장은 맡겠다고 하는 안경환 후보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과거의 인연이 상당히 깊던데요.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부에서는 그 조국 수석이 그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서울대 네. 법대에서도 뭐 같이 근무를 했었고 참여연대라든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할 때도 위원과 위원장으로 만난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검증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경환 후보자께서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해명하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 치기 어린 행동으로 실수한 거라고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로 70평생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세월이라는 시간에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면서 그 부분 처벌을 감내했다. 그 마음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뭐 제자로서도 봤고 법조계 후배로서도 봤고 가까운 지인으로서도 네. 꽤 오래 배웠는데요. 이제 뭐 제가 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이 뭐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본인께서도 밝힌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그 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보기가 끄덕여질 만큼 법무장관으로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관련된 부분이 미덥지 못하더라도 한번 그 검찰의 개혁의 의지를 뭐 확인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혁을 위해서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 말이죠. 측에서는 네. 험난한 가시화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한 여자 인생을 농락한 범법자, 영혼 없는 사과에 국민 분노한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하던데요. 청와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결혼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니 결혼 무효 소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당초에 이 위법한 그리고 위조한 도장 결혼 신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되기 전에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물론 뭐 최근 한 일주일 전에는 아마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 아마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거친 걸 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과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선임이 될 때 당시 이 문제가 돼서 당시 그때는 이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뒤에 네. 논란이 되고 나서 아마 최근에 알았던 모양인데 방금 앵커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환 후보자는 사실 자신이 잘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서 이 자신이 그걸 갖다가 그 고리를 네. 끊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면책의 아마 이런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뭐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또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여성이 또 상대 여성이 제기했다는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진위를 가려야 될 겁니다만 저는 그건 진위 논란을 떠나서 저는 뭐 우리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능력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안경환 후보자를 그러니까 독자로서 좋아했던 이 그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저술가로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이 엄중한 사명을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 그리고 이 준법 정신에 대한 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말 이 그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직을 내려놓는 네. 것이 저는 이 정부의 개혁을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 해명이 과거에 어떤 거인자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식으로 나오는 지금 기사라든가 네. 보도에 따르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 해가지고 무효가 됐다고 나오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 약간 변호하면서 한 해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혼을 한 건데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밟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소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한 게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과거에 과연 인권위원장 될 때 해명을 한번 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해명했는지 지금 네. 현재는 청와대는 최근에 알았다 그러는데 그런 네. 것들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비난 유세도 하면서 청와대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얼룩진 추문 때문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혹은 자진 사퇴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파문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